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유공자와 정치인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정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희생자와 유족들은 기념식에서 뒷전이었다는 논란도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함께 5월을 쓰다를 주제로 엄수됐습니다. 대통령 거리 상태에 권한대행이 참석한 첫 기념식으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관계 인사 등 2,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피 끓는 5월 영령들의 외침과 이웃을 내 가족처럼 보듬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하나 되어 5월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월의 정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주인공 문재양 열사와 시민군 대변인으로 1980년 5월 27일 희생된 윤상원 열사가 재조명됐습니다. 손을 맞잡고 힘차게 듣창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끝으로 시민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거기도 하고 이제 할머니 친구분도 여기 계셔서 뵈러 그냥 온 것 같아요. 친구분이랑 할머니도 5.18에 좀 힘을 쓰셔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지만 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는 등 삼엄한 경비는 논란을 남겼습니다. 1980년 5월에 계엄군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으로 유족들에게는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계엄군에 희생된 민간인들을 기념하는 날인데 희생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 총칼에 희생된 사람들이에요. 군인들한테 희생된 사람들이라고요. 12.3 불법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 논란을 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시민들의 반발에 참배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12.3 내란 이후 처음 맞는 거라 의미가 더욱 각별했는데요. 군부 총칼에 맞선 5월 영령들이 예술로 부활해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뿌리를 다시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5년 전 소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써내려갔고 그날의 기억은 소설로 되살아나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 문 열사는 5.18 시민군으로 시신 수습을 도왔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최후항쟁까지 나서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숭고한 삶도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윤 열사도 광주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끝까지 끌어안아 역사를 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 헌정 질서를 지킨 5.18의 정신은 12.3 내란을 막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고 광장을 지킬 수 있던 원동력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5.18 유족들에게 올해 기념식이 더 각별한 이유입니다. 엄청 충격받고 트라우마로 얼마나 고생했는가 몰라. 파면될 때까지. 안 겪어본 사람들 모르지. 그러니까 국회로 쫓아가고 5.18 정신에 헌법 전문 수록이 빠진 기념사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더 투쟁을 할 테니 아직 5.18은 안 끝났다. 우리가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하늘나라에서 엄마 지켜보고 있어. 5.18의 저항 정신과 대동 정신이 이어져 12.3 내란을 막는 빛의 혁명을 이뤘습니다. 이젠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 진상 규명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조기 대선 전국 속에서 맞이한 이번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주간에는 대선 주자들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의 광주 방문이 이어졌는데요.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원동력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 광주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18 전야제에 이어 정부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제2, 제3의 내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 분산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약속했습니다. 내년에 다른 건 몰라도 합의되는 광주 5.18 전문 수록, 정신의 전문 수록 이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저는 개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후보 TV토론회 참석 준비 등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5.18 정부기념식에 끝내 불참했습니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행사 불참 요구를 받았던 김 후보는 5월 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그런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기념식에 참석해 비상계엄으로 광주 시민들이 받았을 충격을 우려하며 비상사태의 이른 종식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빨리 이런 비상사태가 종식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계엄 이후 국가적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각기 다른 해석이지만 5.18 정신을 통한 국가 정상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5.18 기념재단이 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연출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보훈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5.18 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념식에 죽은 군인을 위한 묵념가가 사용되고 헌화도 제복을 입은 군인이 도왔다며 무대 양옆에 총으로 무장한 군인이 배치돼 기념 대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18 기념식이 가해자 군인을 위한 것인가라며 정부는 기념 대상이 누구이며 민주화 운동이 왜 발생했는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광주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뿐 아니라 5.18 사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5월 정신의 계승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그동안 정부가 지원을 외면했던 5.18 사적지를 역사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알려진 망월동 5.18 구묘지입니다. 5.18 당시 청소차와 수레 등으로 옮겨진 희생자들이 처음 묻혔던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큰 곳입니다. 광주시는 5.18 구묘지를 정부가 민주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각 당에 요청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세계 속에 널리 알린 5.18의 상징적 장소인 5.18 구묘역을 민주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5.18에 대한 정부 지원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고 기념사업 역시 행사 위주로 지원됐습니다. 사적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상당수 사적지가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5.18 주요 사적지를 정부가 나서 5.18 역사 클러스터로 조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5.18 구묘지뿐 아니라 옛 광주 적십자병원, 옛 광주교도소 등이 그 대상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칼에 다친 시민들이 치료받고 자발적인 헌혈이 이루어졌던 옛 광주 적십자병원은 미래 세대에게 광주 정신을 전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옛 광주교도소와 옛 국군 광주병원, 505 보안부대 옛터 등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유치하거나 국가폭력의 실상을 알리는 공간으로 만드는 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적지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역사성과 상징성에 맞게 5.18 사적지를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5월 광주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5월 정신 계승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에 주불이 잡히면서 진화율이 95%를 넘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중 완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지금도 연기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예, 어제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공장 안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잔불 진화를 위해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불이 잡힌 건 화재 발생 약 32시간 만인 오늘 낮 2시 50분쯤입니다. 95%의 진화율을 보이면서 소방 대응 단계는 1단계로 조정됐고 국가소방동원령도 29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현재까지 축구장 5개 규모의 서쪽 공장 절반 이상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잔해 속에 남아있는 불을 끄고 오늘 중 완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우선 특수 차량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안전이 확보된 곳 위주로 소방대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초 완진까지 일주일이 걸린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화재 초기 확산 방지에 주력하면서 비교적 빠른 진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3일 정도는 연기가 계속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심한 연기 탓에 인근 주민 132명은 현재 광주여대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교육청은 각 학교에 실내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광산군은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다만 매시간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는 환경당국은 현재까지 유해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당분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는 공식 사과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피해 보상과 타이어 공급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현장에서 KBC 조경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학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는데요. 화재가 난 공장은 광주 도심에 위치한 데다 하루 약 13,000여 명이 이용하는 송정역 바로 옆이라 많은 광주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 바람과 함께 매캐한 냄새가 아파트와 주택가로 퍼지자 주민 200여 명은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대학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앞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캐한 냄새가 있어서 지금 상태는 매캐한 냄새 때문에 약간 좀 어지러운 그 상태이고요. 부랴부랴 집 밖으로 나오느라 옷을 챙기지 못한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옷 안 갖고 여기 추리닝 들었다 그래요. 입는 점은 어때? 옷을 이대로 왔은 게 저녁에 잘 때 걸로 입든가 그냥 이대로 자든가. 화재가 난 공장은 광주 도심에 위치한 터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컸습니다. 처음에는 팡팡 소리가 났어요. 엄청 소리가 나가지고 혹시 뭐 가스가 터지나 싶어서 이제 그렇게 제기를 했었고. 폭발음같이 구름이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하죠 아주. 구름만 먹구름만 봐도 그냥 아주 저 공기를 마시면 그냥 어쩔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난 1974년 준공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KTX 광주 송정역을 비롯해 아파트와 상가들과도 인접해 최근에는 이전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화재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면적 24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타이어 주 원료인 고무를 배합하는 이 공장의 14만여 제곱미터 중 절반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되면서 연간 생산량은 1,200만 본, 매출 1조 원 달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기아차, 삼성전자의 광주 공장과 함께 빅3 기업인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임직원이 2,200여 명에 이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검은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주민들 사이에서 눈과 목 따가움 증상, 두통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공장 인근 주차 차량과 주택에도 분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산구청은 보상 관련 문제는 금호타이어 측의 책임이라며 금호타이어 측과의 보상 협의는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 기아차 3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3분쯤
조립 공정에서 1톤 화물차를 운반하는 기계에 끼어 숨진 40대 정규직 직원 A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조립 공정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노동당국은 해당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은 한낮 기온이 26도를 웃돌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담양 11도, 무안 12도, 광주 14도, 여수 15도 등 11도에서 15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목포 23도, 광양 24도, 광주와 순천 25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4.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차량 배출가스 단속,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석탄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 등 강력한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8.8% 저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의 2024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전국 평균보다 21.2% 낮은 수준으로 2015년 대비 50% 이상 대기질이 개선됐습니다.